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팬 여러분,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종찬 광복회장의 할아버지인 우당 이회영 선생이 독립운동가로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공산주의 운동을 했다. 오늘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었을 때 보니까 아나키스트 이회영과 젊은 그들 해가지고 뭐 아나키스트 운동, 공산주의 운동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자, 오늘 뭐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 전에 KBS에서 8월 15일 광복절 특집 방송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담은 기적의 시작을 합니다. 대한역사문화원에서 기획하고 제작했고요. 각본 감독이 권순도입니다. 특별 출연 임동진, 이승만 대통령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이 드라마 지금 방영 못하게 한겨레 하고 MBC에서 막 물어뜯는데 여러분이 좀 많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 근현대사 사진전 이승만 6.25 대한민국 건국 사진전 700여 장이 희귀 사진 700여 장이 공개가 됩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연세중앙교회에서 하고요.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합니다. 02-2060-5114로 예약을 꼭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기 또 뭐 안에서 기도회 하고 있는데 방해될 수가 있으니까요. 8월 24일까지 하니까 여러분 꼭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대한역사문화원에서 기획을 하고 제작을 했습니다. 요 기적의 시작 요것도 대한역사문화원에서 제작을 했고요. 제가 대한역사문화원의 이사입니다. 이사고 거기에 원장님 김재동 목사님부터 또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여기 사모님 등등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진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역사를 살리는 일에 참 이게 피눈물 납니다. 돈도 없고 인력도 없고 다 몸으로 때워야 됩니다. 어찌든 간에 많은 응원해 주시고요. 박수를 좀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음지에서 이름 드러내지 않고 일하시는 수없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공을 조금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피눈물 납니다. 이런 작업하면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요. 저희 방송은 광고비가 안 붙습니다. 저희가 뭐 북한, 중국 공산주의 비판하니까 뭐 특정 세력을 괴롭힌다 이래가지고 광고비가 안 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새독립관장 1945년 8월에 광복이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형석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이사장 이분인데 이분이 어느 강연회에서 대한민국이 광복이 언제 됐는가 하면 1945년 8월 15일이 광복되어졌다. 그게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1948년 8월 15일 정부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뭐 정확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종찬 광복회 회장이 반발을 했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루 만에 임명을 해버리니까 독립기념관장의 김구 손자 대신 류라이트 인사, 이종찬 광복회장 전면 무효화 촉구 뭐 이랬는데 김구 선생이 뭐 했습니까?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어요. 김일성이하고 손잡고 1948년 4월 30일 날 4월 19일 날 북한으로 올라갑니다. 38선 넘는 게 19일이고 그날 맞춰가지고 4.19가 터지죠. 나중에 그리고 저기 1948년 4월 30일 날 김일성이 하고 공동선언을 합니다. 김구하고 나중에 뒤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유총선거를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또 주한미군 철수하라. 한국에 있는 외국군대 철수하라. 뭐 그래가지고 주한미군이 철수해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에 해를 입힌 사람의 손자를 갖다가 독립기념관장에 앉히자.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자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복회에 이어 독립운동가 단체들도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겠다. 이들은 백범 기념관과 용산 효창원에서 별도의 기념 행사를 하겠다. 뭐 그랬어요. 그리고 이종찬이 밀정이 자기를 밀정이라고 하냐 그러면서 김영석 교수를 밀정이라고 하고요. 또 반역자들이 일본 우익과 내통 전전 일본과 같이
간다는 위기감이다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복회장이 8.15 경축식 참석 요청에 독립기념관 인사 철회하기 전에 안 가겠다 뭐 그래 이야기했고, 우원식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이죠, 우원식을 만나서 이종찬이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광복회장이 용산이 광복절 행사 참여 회의에서나 거절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가 공산주의 운동을 했고 이종찬이가 공산주의자의 손자라는 이 사실은 지금 국민들한테 숨기고 있습니다. 아주 그 시쳇말로 하면은, 속된 말로 하면은 빨갱이의 손자였다. 그 이야기는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독립운동가의 손자니까 뭐 육사도 들어가고 뭐 국회의원도 하고 국정원장도 하고 뭐 크게 문제가 없네 이래야 되는데, 우당 이회영이 공산주의 아나키즘 운동을 했다고 국민들이 알려졌으면은, 야, 빨갱이의 손자가 육사를 들어가? 과거 같았으면은 연자제에 묶여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육사에 신분 조회에서 다 걸리죠. 그리고 국회의원도 못했을 거고, 야, 빨갱이의 손자가 저기 뭐 국회의원을 해? 빨갱이의 손자가 국정원장을 해? 그 이종찬의 인생이 완전히 끝났을 건데, 자기 할아버지 이회영이가 이 공산주의 운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쏙 빼고 독립운동만 했다,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920년대 보면요, 이 우리 저 상해 임정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저기 요인들이 레닌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레닌한테 돈을 받으러 2번을 가는데, 1차 국제공산당 자금 사건, 2차 국제공산당 자금 사건이 생깁니다. 돈을 받아오다가 배달 사고가 나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뭐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자, 이거 인터넷에서요, 한국사 총평 DB 국사관 논총 이렇게 딱 치시면 제중국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과 제중국 조선 무정부 공산주의자 연맹에 대해 가지고 나옵니다. 이거 제가 쓴 게 아닌 논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부 한자로 써 있죠. 그 수없이 많은 그 논문 중에 한 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니까 이회영은 1924년 4월 북경에서 제중국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을 결성하였다. 이 연맹의 결성 이유에 대하여 여기에 참여했던 정현섭은 뭐 쭉 이렇고, 자, 이회영 등 무정부주의자들은 1928년 3월에 상해에서 상해 불교계 프랑스 땅이죠. 조차지 조계지 거기서 제중국 조선 무정부 공산주의자 연맹을 조직했고 다시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니까 1924년에 그 제중국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돈이 없어 가지고 북경에서 상해로 이제 이동을 해요. 그래 가지고 상해에서 28년에 제중국 조선 무정부 공산주의자 연맹을 다시 만들고 다시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 이 빨간색 요거 보시면요, 이회영 등이 조직한 제중국 조선 무정부 공산주의자 연맹에 대해서는 연맹에서는 단체의 명칭에서 표방하고 있듯이 무정부 공산주의 사회를 추구하고 있었다. 이것은 제중국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에서 추구했던 무정부주의 사회의 건설을 보다 구체적으로 심화 발전시킨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즉, 제중국 조선 무정부 공산주의자 연맹에서는 현재의 사회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자유평등 우애에 기초한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수요에 따라 소비하는 새로운 무정부 공산주의 사회를 한국에, 이거 한반도죠, 한국에 건설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 위에 보시면, 그리고 이에 기초하지 않은 모든 정치활동, 국가 집권적 조직, 국가 조직이죠. 그리고 사유재산제도, 종교, 결혼제도, 가족제도 등은 폐지, 소멸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무정부주의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직접
어디 갔나? 직접 선전입니다. 선건이 아니고 오타입니다. 직접 선전과 폭력적 직접 행동 등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 국가 조직을 파괴하고 사유재산 제도를 파괴하고 종교제도, 결혼제도, 가족제도를 폐지 혹은 소멸시키기 위해 가지고 선전, 선동, 폭력적 행동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제중국 조선 무정부주의자 공산연맹에서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그걸 누가 만들었다? 이종찬의 할아버지 우당 이회영이가 그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회영 등은 탈환이라는 이 또 잡지를 만들었어요. 이 탈환에서 마르크스 공산주의가 자본을 정부로 집중시키는 어영적 강권적 공산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제대로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마르크스주의는 그 문제가 있어. 그리고 참다운 공산주의는 정부가 없는 생산단체 자치의 무정부 공산주의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무정부 공산주의 원리에 기초하여 자본주의 국가인 일제로부터 조선을 탈환하여 조선 민중에게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제가 지금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활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민족을 일본에서 떼내 가지고 독립을 시켜야 된다. 그래 가지고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게 아니고 공산주의 사회를 건국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이 우리 민족을 독립시켜야 된다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당 이회영하고. 자, 그런데 이회영 등은 무정부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민중 직접 혁명론과 무정부 공산주의를 동시에 동시에 추구하였다. 여기 보니까 신디칼리즘 뭐 그래 나와 있어요. 네, 요 뒤에 보여드릴게요. 민중 직접 혁명론은 뭐 쭉쭉쭉 돼 있고, 신디칼리즘이 뭔가 보여드릴게요. 생디칼리즘, 이 프랑스어인데, 노동운동의 좌익에서 특히 혁명적인 조류로서 노동자들을 산업에 따라 조직하여 파업으로 요구를 관철시켜 나가고, 최종적으로는 생산 수단과 경제 전반을 노동자들이 통제하자는 이념이다. 19세기 말 프랑스에서 출현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그러니까 노동자 사회를 만들자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위에 보시면 무정부 공산주의죠. 공단이 아니고 공산주의죠. 민중 직접 혁명론이 조직을 거부하는 것과는 달리 대중적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총파업 등 경제적 직접 투쟁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요컨대 이회영은 해방 후 건설할 사회로서 무정부 공산주의 사회를 추구했으며, 그 수단으로서 민중 직접 혁명론과 무정부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요, 쭉 보시면 한편 여기서 가운데서 보시죠. 한편 1928년 6월 북경에서 한국, 중국, 대만, 월남, 인도, 필리핀 등 107개 민족 대표 120명이 모여 이게 동방 무정부주의 연맹을 조직하였다. 이 연맹에서 이회영은 한국의 독립운동과 무정부주의입니다. 이제 오타가 났어요. 무정부주의라 운동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냈어요. 이 행사를 한 7개국 120명이 모였는데, 이회영이 한국의 독립운동과 무정부주의 운동이라는 글을 보냈고, 한국에서의 진정한 해방운동, 즉 무정부주의 운동은 곧 독립운동이다. 이회영은 동방무정부주의자 연맹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지해 줄 것과 각국의 동지들이 계속 성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해방운동, 일제에서 해방운동은 무정부주의 운동을 하는 거지,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다, 이거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또한 이회영은
이러한 이회영의 논문은 동방 무정부주의자 연맹에서 하나의 결의안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종찬 광복회장의 할아버지 우당 이회영이가 공산주의 운동을 했고 그러니까 무정부 운동, 가족도 파괴하고 사회도 파괴하고 국가 조직도 파괴하고 계급도 파괴하고 뭐 종교도 파괴하고 사유재산도 철폐하고 이런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저 독립운동이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싸웠는데 그럼 자유 대한민국이 됐으면 1948년 8월 15일부터 이 대한민국이 건국한 걸로 되면은 이종찬의 할아버지 이회영은 속된 말로 공산주의자고 빨갱이니까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종찬이 지금 계속 1919년 3월 1일이 독립운동이다, 건국이다 계속 그 이야기하는데 그때가 건국이 돼버리면요, 그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이 대한민국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했던 그때부터다 하면은, 그러면은 우당 이회영이나 뭐 홍범도나 이런 사람들은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 독립운동가로서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금 이종찬 같은 경우는 자기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운동했다는 게 들을 통 나버리면 어찌 됩니까? 야, 너 이때까지 거짓말한 거야? 너 빨갱이의 손자였어? 공산주의자의 손자였어? 그런데 너 육사는 어떻게 들어가고 국회의원은 어떻게 했고 안전기획부는 어떻게 했어? 그 지금 이종찬이 안기부에서 중정에서 안기부로 넘어올 때도 몇백 명 그 직원들 잘랐고, 또 국정원에서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넘어올 때도 뭐 500 몇십 명 잘랐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기관을 정보기관을 완전히 무력화시켜가지고 북한이 유리한 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 우당 이회영이가 공산주의 운동을 했고 그 동료들이 나중에 어디로 간다? 그 독립운동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로 가요? 북한으로 가가지고 조선노동당 만들고 남쪽으로 가 남노당 만들고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그 이종찬은 1936년 그 여기 보시면 그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공산주의 운동했다는 걸 다 알아요. 알고 있으니까 그동안 잠복해 있다가 딱 김대중 이 좌파 정권 들었으니까 딱 거기 딱 붙어가지고 아유 우리 할아버지 저기 공산주의 운동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합리적 의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웃기는 건요, 이 사람의 이종찬의 외외 증조부 고정으로 나오고 외외 증조 할아버지가 흥선대원구가 나오네. 뭐 어쨌든 간에 작은 할아버지가 이시영인데요, 이시영이 누군가 보니까 대한민국 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종찬은 이 경력을 보면 이시영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부통령 이시영 관련된 무슨 단체나 이런 데서 활동을 한 거는 전혀 없고요. 우당장학회 이사장, 우당장학회 명예이사장, 우당기념관 관장, 여천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 뭐 이런 걸 했습니다. 여천 홍범도 장군은 뭐냐? 홍범도 장군이요, 소련을 위해 싸우고 싶다, 스탈린한테 충성 편지를 보내고 그 레닌한테 금화하고 그 권총 군복을 하사받았어요. 공산주의 독립운동을 했어요. 공산주의 운동을 했다고. 자유시 참변 후 독립군 2명한테 배신자로 찍혀가지고 배신자 홍범도 하면서 공격을 해가지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치아가 부러지자 레닌이 하사한 권총으로 살해를 했대요. 자기 동료를. 살인죄 체포됐지만 레닌이 석방을 했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밑에 이 주석이 아주 잘 달린 게 1922년 2월 모스크바에서 레닌으로부터 혁명 정권에 협조해준 감사의 표시로 금화 100루블, 군복 1벌, 홍범도 이름이 새겨진 권총을 선물 받고 기념 촬영을 한 홍범도. 오른쪽은 동료 독립운동가 최진동 장군. 그러니까 지금 이 이종찬이 진짜로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저희 할아버지는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부통령을 하셨던 이시영이고요. 그 이시영을 팔고 다녀야 되는데 이시영 부통령 이야기는 별로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 뭐야 저기
활동한 걸 보면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 우당 뭐 장학회, 그러니까 우당 이회영도 공산주의 운동했고, 그 홍범도도 이 저기 공산주의 운동했고, 그러면 지금 이종찬은 공산주의자가 아닌가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미국에도 영국에도 자생적 간첩, 자생적 그 빨갱이, 자생적 소련 간첩들이 많았습니다. CIA, 국무부 이런 데도 자생적 간첩이 많았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요, 이종찬은 그 아주 거대한 트로이 목마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 자, 이종찬이 홍범도 흉상 논란에 국방장관 사퇴하라 그랬는데요. 아니, 홍범도는 저기 스탈린한테 충성 편지했고, 그 소련이 대한민국 북한을 지원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쳐들어오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 지금 이종찬의 언행을 보면은 친소련 홍범도를 옹호했고, 친공산주의 이회영을 옹호했고, 자기 작은 할아버지 이시영 임시정부 부통령에 대해서는 언급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 자, 이종찬 출생의 비밀과 고정망명 사건의 전말이라는 이 기사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종찬이 김구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네요. 1945년 백범 김구와 이종찬, 요 가운데입니다. 이종찬 등 임정 귀국 기념 상하이공항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뭐 조완구, 김규식 이런 사람들 보이죠. 김규식이 나중에 또 뭐 저기 또 좌파로 가고 뭐 그러죠. 그리고 김구는 1948년 4월 19일 날 38선을 넘습니다. 이 4월 19일 날 나중에 4.19가 터지는 날짜가 김구가 38선 넘었던 날짜에 맞춰가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4.19도 북한에서 개입했다는 이 정황 증거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1948년, 그러니까 지금 촛불 집회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렸듯이 4.19로 이승만 대통령을 끌어내렸는데, 그 4.19 날짜를 보니까 김구가 1948년 4월 19일 날 38선을 넘어가가지고 이게 남북 협상 회의장에 들어가요. 김일성이가 앞장서고 김구가 뒤 따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가는데, 그래가지고 1948년 4월 3일 날 50 자유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제주도에서 제주 4.3 공산 폭동이 일어나고, 48년 4월 19일 날 김구가 그 38선을 넘어가고, 그리고 4월 30일 날 김구가 그 김일성이하고, 야 이거 그 우리는 자유 총선거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한반도에 있는 외국 군대 나가라. 그 저기 주한미군이 1년 있다 철수한다고. 1년 있다 철수하고 그 또 1년 있다가 6.25가 터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 소련은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잠깐 나갔다가 이 무기를 엄청나게 놓고 나간다고.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그때 전쟁 준비가 다 돼 있었다는 거를 김구가 다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해줬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망친 사람 중에 한 명이 김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김구 팔고 다니죠. 자, 여러분, 이 역사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 저기 멘토 이거 지우시고요, 치우시고, 그 이철우, 이종찬의 아들 이철우가 47년인가 57년 뭐 친구라고 하는데, 아이고 버리십시오. 공산주의자의 이 손자 그 집안하고 자유대한민국의 그 대통령하고 뭐 같이 멘토다 무슨 친구다 이런 거 하면은 좋을 게 없습니다. 예. 자, 이번 기회에 1948년 8월 15일을 완벽하게 이 대한민국의 이 건국절로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산주의자의 후손들이 내가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했어 뭐 이런 거짓말하면서 여기서 돈도 받고 뭐 지위도 받고 뭐 훈장도 받고 그런 활동을 못하게끔, 속된 말로 진지전을 못하게끔 그 대못을 박아버려야 됩니다. 우당 이회영한테 갔던 훈장 뭐 서훈 뭐 그리고 각종 지원금 모두 저기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런 이야기하고 중국 공산당 북한 체제 비판하니까요,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타인을 괴롭히는 사이트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광고비가 한 푼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의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